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핫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열린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재집권 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며 머스크가 위원장을 맡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캐즘에 시달리던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에 다시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회의적 태도가 태양광, 전기차 산업 등에 대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IRA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HN이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신사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오늘 같은 하락장에 에코프로는 6.9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에코프로 BM 오늘 5.39% 하락을 했고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시총 2위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럴 때 저점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그로 끄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왜 하필 이때 에코프로를 가져오지? 약간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자, 에코프로가 여기가 저점이다. 아니면은 내려왔으면은 여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거래는 저는 해볼 수 있다. 해볼 생각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는 저의 목표가, 뭐 손절가, 진입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자리가 조만간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지금 뭐 사실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 그 후보인 해리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트럼프 쪽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를 영입을 또 공식화하면서 조금 지금 과거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었어요. 2018년도, 17년도에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찬양론자잖아요. 근데 물론 뭐 찬양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기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전에 또 일론 머스크랑도 사이가 안 좋았었고 실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예전에는 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2차 전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공약이 완화가 또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뭐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갈 길을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관점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하지만 순환 사이클이고요. 호황과 불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결국에 호황에는 크게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상향 사이클을 탄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들고 뭐 고점이나 아니면 좀 어중간한 자리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 사실인데 사실 저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강세 테마주로 가져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당연히 핫했으니까 가져왔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해볼 만한 자리가 오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에코프로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라는 게 뭐죠? 저가와 고가가 내려간다.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가가 나오고 고가가 나오고 저가가 나오고 고가가 나오고 저가가 나오고 고가가 나오고 저가가 나오고 또 고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게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가와 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락 추세일 때는 여러분들 차라리 저점이 깨질 때 사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반등한다고 해서 따라 붙으면은 결국엔 물려요. 하락 추세에서는요. 차라리 저가가 깨질 때 사는 게 오히려 반등 먹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7만 원이냐 아니면은 뭐 한 6만 원대 중반 뭐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타점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면 여기 하나가 이제 음봉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 정확하게는 이 구간이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사이클을 볼 때 주가가 양봉으로 간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형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음봉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형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만 원에서 한 6만 2천 원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상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다만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느냐? 그건 절대 못 가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반등을 주고 나서 또 빠졌다가 이런 트렌드에서는 좀 지지를 받으면은 아마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는 관점을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RSI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거는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가격대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안 좋아도 반등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안 좋아도.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오히려 저는 좀 사이클이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뭐 하모니 패턴도 많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략도 많이 짜드리고 그리고 저점 공략도 기가 막히게 도와드렸잖아요, 최근에. 그런 거에 기반해서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오픈해 드리면은 일단 이 주가라는 게 여기서 반등을 주었고 내렸어요. 근데 자, 반등을 주고 나서 되돌림을 줬잖아요. 근데 되돌림이 깊었죠. 이게 지금 한 80%까지 준 거예요. 이 저점과 이 고점에 80%까지 줬다가 반등 주고 빠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14만 2천 원 정도에서는 우리가 14만 2천 원 아래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연히 손절도 정하셔야죠. 내가 목표가가 한 25%야. 뭐 아니면은 42%야. 67%야. 그러면 나도 이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25% 정도는요. 자, 나 손절 25% 못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야죠. 그 항상 감안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만 2,400원에서는 진입할 수 있다. 네,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는 한 10만 6천 원, 10만 한 5천 원 정도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20만 2천 원, 24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로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렇게 반등 주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가요. 가다가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면은 이탈 안 하면 이렇게 갈 텐데 어쨌든 여기 올라간다라고 해서도 여기가 무조건 저점이다 이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근데 단기 반등 관점에서는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저와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좋은 자리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그렇죠. 뉴스는 너무 안 좋아요. 뉴스는 호재도 있는데 호재는 잘 안 먹히고, 그다음에 비관적인 거는 잘 먹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구체에 이어서 응급제 공장도 이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철회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시기엔 항상 나올 만한 뉴스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지금 앞에 놓여진 어떤 가격이나 아니면 사이클에 의해서 거래를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반등 주면은 좋은 뉴스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좋은 뉴스 나오면 또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좋은 뉴스 나올 때 공략하는 게 하락 사이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끝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